어, 오늘 새벽에 미국 지수는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그 약세를 모두 만회하고 끝났습니다. 유럽은 영국 코로나 상황 때문에 2% 넘게 떨어진 곳이 질비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시아장은 약세를 보인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패턴을 보면 일단 약간 달라진 건 연기금이 일정 수준 매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수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 보면 초반부에 하락할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치고 있다가 개인이 받쳤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관이 매수세를 늘려갔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팔고, 그래서 어제는 그 개인이 떠받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이 그 변종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종은 아니고 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그 의료 당국자들은 변종이 아닌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변종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코로나19하고 메르스하고 이렇게 완전히 종이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이 그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변이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에서 입국하는 그 사람들을 막는 사방에서 막 난리가 아닙니다. 보면 중동에서 남미까지 사막에서 지금 계속 막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이외에 지금 크리스마스 관련해 가지고 봉쇄를 취하는 유럽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그 백신이 든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17일날 35,000 나왔었죠, 영국이. 근데 그 17일 이전에 봉쇄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 20일날 보시면 35,000 그 직전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확진율이, 그러니까 그 전파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파율이 높아지면 결론적으로 환자 수가 많아지니까 입원 환자 수도 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자 수도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명률이 스스로 그 자체 치명률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 추이, 그러니까 그 봉쇄를 한 상황 추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 보면 강력한 봉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이거 노이즈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만대 위에서 20만 명대 위에서 확진자 수가 늘다가 약간 최근에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CDC 데이터를 보면. 근데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건, 여기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확진율이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개걸음을 치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어서 추세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산 추세는 잡았지만 그게 완전히 진정 국면을 들어갔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발생하는 그 사람들의 이동 정도, 모임 정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강력하게 봉쇄를 취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의 사람 모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제 추가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일정 수준은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원 환자 추이,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인데, 입원 환자 추이를 보면 여기 있는 환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환자 수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요. 12월 17일 11만 4천 명을 정점으로 찍고 밑으로 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려가는, 감소되는 정도 수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이 환자 수가 확 줄질 않았는데 입원자 수가 조금씩 준다? 입원을 안 시키고 있나? 아니면 입원시키는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나? 그러니까 병실이 너무 그 숫자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일정 수준 입원하는 그 기준치를
올렸나? 막 이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데이터상으로는 줄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보면 뭐 오를까 말까, 어디는 뭐 글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듯 안 빠지니까 잘 버티니까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산타랠리를 굳이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식시장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랠리를 쳤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랠리를 쳤고 S&P 500 지수도 랠리를 쳤는데 최근 주가 추세를 보면서 느낌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들리질 못하고 계속 구부러지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머리가 들리질 못하고 구부러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그렇진 않아요. 나스닥은 이제 계속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화두가 여기 좀 전에 봤던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트로이 목마가 되나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죠. 지금 사실 호재들은 다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그 경기부양책은 이미 통과될 거라고 9천억 달러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될 거라고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뭐 주식시장의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부정적인 이슈겠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이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남았죠. 그게 실제로 두 석을 전부 다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면 뭔가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동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뭐 이미 반영이 된 주식시장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시장인데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6%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오늘 편입이 됐나 봐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사를 자세히 안 훑어봤는데 대충 그런 느낌의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을 보면 과거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동반하고 크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거래량이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 다음에 이거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액면 분할? 네, 5분의 1로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규모가 늘질 않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정점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그 손바뀜이 있긴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가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기사에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세게 부러지면서 조정 국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도 뭐 이렇게 핑계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영국의 그 코로나 사태는 변종이 아닌 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봉쇄나 이런 걸로 막히겠죠. 백신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에 대한 충격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무엇인가 되게 흔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로 주식이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기사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하는 테슬라가 심하게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오늘 새벽에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달할 사항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마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